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오늘은 가설사고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설은 설인데 아직 진짜가 아닌 가짜, 그게 바로 가설입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을 증명하기 전에 가정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만약 무엇이라면 무엇라고 가정하면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가설사고는 그런 가정법으로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가설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매출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투자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문제의 답을 구할 때 흔히 가설사고를 활용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문제를 척척 해결하고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대개 남보다 해답을 제시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나 아직 분석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름 해결책을 수립합니다. 그들은 제한된 정보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때 해결책이 바로 가설입니다.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정답에 가까워 보이는 판단을 그들은 찾아냅니다. 요즘 어떤 분야든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인 가설사고의 기본 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설은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수립합니다. 첫째, 문제를 발견하는 때입니다. 비즈니스상의 문제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가령 매출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몇 가지의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적절했을까? 혹시 새로운 경쟁자 혹은 경쟁 상품이 등장한 건 아닐까? 혹시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등의 가설을 수립하는 겁니다.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는 검증 도구를 사용해 그 가설을, 우리가 세운 가설을 검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때입니다. 첫 번째 국면에서 가설을 통해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가설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에 문제였다 라면 잘 나가는 디자인을 벤치마킹하거나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에 프로젝트를 의뢰한다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설 중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추론해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했는데 가설이 틀리면 어떡할까요?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설은 풍부한 경험, 과학적 지식, 관찰 정보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므로 일단 믿고 대담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때론 그 결과가 매우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설은 어떤 현상이나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추측이긴 하지만 결코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설사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설사고는 문제의 틀을 대충 파악한 상태에서 일단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겁니다. 아직 자세한 정보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할 사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먼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 문제는 복잡한 변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조사한 뒤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때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먼저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증명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가설은 어디까지 가설이므로 그것이 최종 결론과 꼭 같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설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전략을 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실을 조사하기 전에 설득력 있는 그럴듯한 확률이 높은 그런 가설을 세우려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대한 고민해서 가설을 수립하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근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